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마지막으로 인권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의 부서가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 인권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데 인권부가 그 심부름을 합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존엄, 즉 각자가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같은 존재인 타인들도 사람들,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요. 때로는 강제하기도 할 필요까지 있다고 봅니다. 인권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법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인간답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누군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흙을 퍼먹고 있다면 그것이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못하게 해야 하고요. 자유의지가 아니라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요인을 찾아서 제거해야겠죠. 폭행이나 강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숙한 자를 노예로 삼아 부린다거나 아랫사람이라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한다든가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인격을 무시한 대우는 그들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미친 부모가 자식을 벌을 준다면서 매일같이 알몸으로 바닥을 벌레처럼 기어다니라고 벌을 줬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못하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새로운 나라의 법 체계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회 안전과도 관계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 안전부가 개입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권적인 문제는 발생한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을 인권부가 담당을 한다. 가령 어떤 행정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법은 제정이 되고 그 인권부는 그런 경우 그것을 못하게 권고를 하고 제재는 어디까지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 전에 가령 그런 부모가 만약에 그런 권고사항을 무시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들어가는 제재에 대해서는 뭐 지금 논할 거리는 아니고요. 어디까지 어떤 단속 권한, 어떤 행정 지도 권한을 줄 것인가는 어떤 의회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하간 그런 부분을 찾아서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존재는 그들 스스로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욕감을 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죠. 그들은 책임을 갖고 씻어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씻길지 그리고 어떻게 깨끗한 옷으로 입힐지에 대해서 궁리를 해봐야 돼요. 많은 노숙자들이 사실은 자기 의지로 어떤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다면 인권부는 시설을 만들고 운영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바닥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강제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새로운 국가체제에서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지방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인권입니다. 그 어떤 피라미드 형태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는다고 했고 그럴 경우에 집 한 칸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컨테이너 원룸 집 하나를 줘서 이것은 등기상으로 절대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소유물로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집 없이 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 거냐 하면요. 어떤 뭐 이런 형태의 집 한 칸을 태어나면서 모두 하나씩 주자라는 말을 8월 16일자 새로운 나라 건설 건물 편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노숙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 각자가 죽을 때 최대한 존엄한 예식을 거칠 수 있도록 예법을 다듬고 시설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논어에 나와요.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 새로운 예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유교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또 새로운 예법을 만들지만 교회마다 또 예법을 각자 만들어서 뭐 그 교인들 보면은 뭔가 갑자기 분위기 싸할 때는 그냥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정해진 어떤 예법이 없어서 그래요. 민망하면은 기도를 시작하고 민망하면은 찬양가를 시작을 하는데 정해진 예법 없이 그렇게 하니까 무척 그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 기독교도 어떤 정해진 기준 틀이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유교도 이미 그 명을 다해서 어떤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이거 원래 예전에도 원래 동네마다 예법이 다르고 이랬던 거 있어서 조금 웃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 시절은 참 사람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런 식의 제사에 동감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예전 형태로 운영이 되는 듯 생략되는 듯 뭐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죽을 때 또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그런 예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뭔가 죄송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편하더라도 뭐 단순하더라도 어떤 국가 차원의 기준 예법 같은 거를 권장해 줄 수 있어요. 종교를 넘나드는 어떤 기본 예법을 뭐 절을 해라 뭐 이런 거를 꼭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종교가 다른 뭐 기독교에서도 인정할 수 있게 모두가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예법을 다듬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3개월 중환자실에 3개월 의식 없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이제 새벽에 돌아가시니까 밤 12시쯤 돌아가시니까 당직을 서는 의사가 자다가 일어나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데 이제 차림새가 이제 쓰레빠 그냥 그 쓰레빠도 좋은 쓰레빠도 아니고 그냥 그 화장실 쓰레빠 있잖아요. 플라스틱. 뭐 그런 쓰레빠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일단은 그냥 종합병원의 그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는 불만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쁘지 않은 어떤 시설에서 아마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아니지 않나.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그 가족들의 임종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절차, 형식의 문제도 조금 더 좀 장엄하고 좀 격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뇌졸중이시니까 뇌 수술을 누워 계시는 동안 했어요. 근데 두개골을 이제 그 잘라내고 그 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잘라낸 두개골 조각을 이제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병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데 병원 관계자가 그 아버지 두개골을 어떤 봉다리에 넣어서 저한테 건네줘요, 쓱. 이건 아니지 않는가. 좀 더 형식을 좀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요. 후손들이 안락하고 의미 있는 시설을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만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해요. 지금은 그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기를 당할지도 알 수 없는 사설 봉안 시설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난잡하고 영세한 공장지대를 통해 진입하는 추모공원들도 사실 거슬립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그 장소에 접근하고 싶고요. 조금 더 우아한 모습의 시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을 해도 내가 뭔가 이런 곳에 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사고 체계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시대의 의식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짓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좀 더 단정하고 예쁜 시설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큰 걱정을 덜 것이라고 봅니다. 죽은 사람이 연고가 없다 해서 함부로 쓸쓸히 보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인권의 문제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치매나 암에 걸린다면 이것은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치료를 위해서 남은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고요.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최대한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요. 그 부담을 개인들이 짊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두고요. 치료의 목적보다는 존엄을 지키며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것은 시장의 효율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독거인들이 혹시라도 쓸쓸히 죽어가지 않도록 살펴보는 체계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전력 소모의 변화를 감지한다든가 데이터 전송량이 장시간 멈춰 있는 것을 감지한다든가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는 즉시 그에게 연락을 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울하게 죽은 사람을 쓰레기 치우듯이 하지 않도록 예법 체계와 형식을 갖춰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뭐 누가 죽은 걸 뭐 한 일주일 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119와 112를 부르겠죠. 그럼 경찰과 소방대가 와서 뭐 죽은 거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겨 실어서 뭐 병원에 가서 영안실에 있다가 뭐 어떤 사회장을 치러 주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구급에 관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권부의 사람이 와서 어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까지 어떤 그런 절차를 담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얘기지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스스로를 보살피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용병과 목욕을 도와 언제나 단정히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어떤 복지부 일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부가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민의 심부름을 한다.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운영하며 훌륭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복지부의 일이었죠. 어려운 자들을 돕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심하게 어려운 형편을 봉착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일반인들의 후원과 연계할 체계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적십자가 아마 들어온 후원금의 30%인가 20% 정도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0%, 80% 정도는 그 조직 운영비로 쓴다고 들었어요. 아주 건전한 그 불우이웃 돕기 단체가 아마 90% 정도를 자기 운영비로 쓴다고 얼핏 들은 바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면 거의 사기 집단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우후죽순 뭐 개인들이 그런 걸 모금하도록 냅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일반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는 시장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히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고 국가 체계가 하면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망해서 돈이 한 푼 없어도 최소한 잠만큼은 편하게 잘 수 있어야 되고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야 하며 품위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엠 계좌에 마이너스 잔고를 허락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 3번 5,000원씩 식당에 하나요. 코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앞부분 그 전자화폐 부분을 조금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식당에 한해서 코엠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결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아무리 무일푼이어도 최소한 하루 3번은 정상적인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은 사회적으로 크지도 않을 뿐더러 코엠 계좌에 잔고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들과 얼추 상쇄될 정도에 불과한 작은 금액입니다. 어떤 국가 경제 체계상의 어떤 언밸런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새로운 체제에서는 대책 없이 큰 빚에 노출되는 일도 없으며 왜냐하면 코엠 체제 하에서의 신용거래라는 것은 조금 명확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명확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빚을 내줄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주식 매매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 조그만 사업 기획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개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소유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뭐 큰 빚에 노출될 일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재취업과 재기가 용이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노동법을 아예 없애자 그랬죠. 그 노동시장이 완전 유연하기 때문에 재취업이 용이합니다. 무일푼이 되어도 잠시일 뿐 금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마이너스 잔고를 곧 채워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